당연히 그건 하고 가야지. 아니 시험 진짜 안 어려워. 21문제고 난이도가 진짜 안 어려워. 그 불신의 눈빛 뭐죠? 진짜야. 아니 오답은 해야지. 숙제는 시간이 없긴 했으니까 제가 조금 정상 참작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시험은 근데 고치고 가세요. 그럼 맞아. 아니 그거 고치고 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아이 할 건 해야지.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제가 늦어도 2시 전에는 무조건 보내드릴 테니까 할 거는 하고 갑시다. 알겠죠?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 2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7페이지. 요거 먼저 좀 하겠습니다. 곡선 가셔. 세연아, 뒤에 문 좀 닫아줄래? 고마워. 자, 27페이지에 32번을 한번 볼게요. 32번을 보시면 y는 ax제곱 더하기 2가 있다. 자, 최고차항 계수를 아마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넓이 공식 쓰려면 어쨌든 최고차항 계수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원점에서 여기다가 접선 두 개를 딱 그었더니만 요 접선이 그래서 여러분 이쪽 단원을 하려면은 우리 앞에서 했던 접선 있죠? 그거를 무조건 구하실 수 있어야지 애초에 얘를 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원점에서 접선을 딱 그었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은 2 곱하기 x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2x라는 거지, 접선이. 자, 여기서 이제 객절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이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k, ak 제곱 더하기 2라고 놓아야 돼. 그치?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서 접선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죠? 접선 구하는 거. 접선을 구해. 여기서 미분해가지고 접선 구한 다음에 걔가 뭘 지나야 돼? 원점을 지나야 돼.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근데 잘 봐. 잘 봐. 요만큼 길이 얼마야? 2죠? 이 길이도 얼마여야 돼? 2여야 되지. y좌표 뭐라는 거야? 4라는 거야 그냥. 요게 바로 나와요. 근데 이거 뭐야? y는 2x지? 2,4겠죠 그냥? 끝.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죠? 1대1인 거. 이거 이렇게 이용하면은 매우 빠릅니다. 매우 빨라요. 정말 빨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여기 두 개 비율 1대1입니다. 길이비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2니까 2,4다. 그러면 A 값 나오겠죠? 2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돼. 그럼 4A 더하기 2가 4니까 A는 뭐 2분의 1이겠네요? 끝났죠?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 어떻게 한다고? 그 넓이 공식 이용하시면 12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에서 2분의 1 곱하기 얘네 두 개 만난 점 2니까 4의 3승.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 좀 다 기억하시면은 되게 좋아요. 물론 모르겠으면 그냥 접선 구하면 돼. 모르겠잖아. 그럼 k, ak 제곱 더하기 2에서의 접선 그려. 그 다음에 걔 기울기가 2고 원점 지난다. 요거 두 가지 이용하시면은 그냥 k 나오고 a 나오긴 해요. 똑같이 나오긴 해. 근데 이제 조금 오래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비율 정확하게 1대1인 거 알고 있으면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면 알수록 좋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다.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저 모르겠으면 여러분 그냥 접선 구하세요. K 콤마 뭐 K제곱 더하기 1 놓고 접선 구하면 돼. 자, 원점에서 그냥 접선부터 구하겠습니다. 접선을 구해야 하는데 요만큼 길이 얼마냐면 1.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접점에서 딱 내렸을 때 여기 길이도 1. 그럼 접점의 좌표는 y좌표가 2라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좌표는 1, 2.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y는 2x. 애초에 이거 직선의 방정식도 안 구해도 되겠죠. 그냥 12분의 공식 바로 쓰시면 12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1 곱하기 요 길이 얼마냐면 2니까 2의 3승. 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접선이 나오면은 두 개 접선이 나오고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아까 전에 했던 6분의 공식에다가 또 다시 한번 절반 나눠주시면 바로 그냥 결과값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31번 요걸 한번 볼게요. 31번. 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는 문제가 있어. 이것도 그냥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딱 봤을 때 그냥 이 공식 그대로 쓰고 싶거든? 근데 못 써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접선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A. 자, 구하라고 하는 넓이가 여기입니다. 아니 그럼 똑같이 12분의 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 공식에서는 이 만나는 두 점이 얘랑 얘가 둘 다 뭐여야 되냐, 둘 다 접점이어야 돼. 근데 여기는 하나만 접점이잖아. 얘는 접점은 아니거든. 그치? 접점이려면 여기서 더 왼쪽 위로 올라가 요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12분의 공식 쓸 수 있을 텐데 얘가 지금 접선이 아니란 말이야. 그쵸? 얘는 접선이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만이에요. 그죠? 요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 얘를 이제 fx라고 한번 해보면 접선을 먼저 한번 구하는 거야. 접선을 구해보시면 이게 식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 그냥 구해보세요. 2x-3 이렇게 나옵니다. 미분해서 3 집어넣어서 기울기 구하고 그냥 3,3 집어넣으면 돼. 그지?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그냥 적분하는 겁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두 함수 사이에, 그러니까 두 도형 사이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치? fx에서 2x 빼기 3 빼가지고 적분하시면 돼요. 완전히 스탠다드 기본 방식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냥 두 도형 사이의 넓이 구하는 거야.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운 좋게 공식으로 푼 거야. 솔직히 말하면 운 좋게 공식이 있으니까 풀리는 거고요. 공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냥 계산해야지. 답이 없다 이거야.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겁니다.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적분하세요. 어쩔 수 없잖아. 그치? 근데 이제 다른 방법이 있죠. 그래도 최대한 적분 안 하고 싶잖아. 그치? 적분을 하기가 싫다. 이거 하기 싫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짱구를 열심히 굴려가지고 공식을 쓸 수 있게끔 바꿔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우리가 이 접선에 대한 공식 같은 경우는 둘 다 만나는 두 점이 다 접점이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지만 그냥 2차 함수에서는 내가 이렇게 싹 했잖아.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 있죠.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는 무조건 공식으로 구할 수 있지 않나? 맞나? 그냥 2차 함수 공식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이 접점에 대한 공식은 얘가 둘 다 접점이어야만 하는데, 그냥 이차함수는 중간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어버리면 여기서 그냥 공식 쓸 수 있다 이거야, 내 맘대로. 그래서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 얘를 이제 S라고 할게요. 이 부분의 넓이 S. 솔루션 2입니다. 저 부분 S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이차함수의 넓이 공식 6분의 공식 쓰면은 6분의 최고차항 1이냐? 1 곱하기 만나는 두점 0이랑 3이잖아. 3의 3승이에요. 그럼 지금 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뭐에서 뭐 빼면 돼? 삼각형에서 저거 빼면 되겠지.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이거 만나는 점 여기 0,6이거든. 0,6.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9겠죠. 맞나? 맞죠? 여기서 요거 빼면 될 거 아니야. 2분의? 맞아? 아니야? 원점이 아니야? 쉣. 그렇구나. 더 내려가야 되는구나. 0,43까지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러네? 내가 왜 이렇게 그랬냐? 그럼 어쨌든 삼각형 넓이만 바꾸면 된다, 그쵸? 얘를 여기까지 쭉 내려. 어쨌든 저 S는 안 바뀔 거니까 삼각형 넓이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6? 그래서 뭐 이상했구나. 이렇게 되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은, 그러면은 9의 3, 27, 2분의 27이네요, 그러면. 맞나? 삼각형 넓이가. 여기서 그냥 이거 빼면 된다, 이거. 됐죠? 끝?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는 근데 그냥 짱구 열심히 굴리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적분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 있는 이 이차 함수에서 직선 빼가지고 두 도형 사이 넓이니까 그냥 도형끼리 빼서 계산을 해도 돼요. 근데 이게 하기 싫으시면 짱구 한번 굴려보시라는 거야. 근데 짱구 굴리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면 그냥 적분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연습을 평소에 하셔야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할 때 연습 잘 해봐. 알겠죠? 아유. 자, 또 넘어갈게. 뒤로.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 마지막 개념, 오늘 배울 마지막 개념, 비율관계 얘기하겠습니다. 비율관계. 자, 적분에서 비율관계는 크게 유용하진 않아요. 미리 얘기할게요. 적분 비율관계는 그냥 쓰는 상황이 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암기를 하시면 그냥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얘까지 외우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그냥 비율 관계로 조금 설명을 한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험 있잖아. 빨리 풀면 빨리 가지고 오세요. 뭔 말인지 알아? 내가 시간을 50분을 줄 건데 만약에 내가 30분 만에 다 풀었어. 그럼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채점하고 바로 고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근데 뭐 어차피 똑같아. 뭐 틀리면 다시 풀어야 돼요. 어차피 틀리면 다시 풀어야 되니까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집에 일찍 보내주려고 별짓을 다 하네 진짜로. 알겠지? 특별히 내가 해줄게. 잠깐만. 이걸 왜 그려? 자, 이 정적분의 비율관계라는 게 사실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까지 계산을 많이 시키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차함수 적분을 계산을 많이 시켜요, 보통은. 왜냐면은 나머지는 좀 복잡해. 솔직히 말해서 해보셔서 알잖아. 그치? 3차함수, 4차함수는 적분이 좀 어려워. 상황 자체가 분수가 나오고 해서. 그래서 2차함수 적분을 많이 시키는데요. 우리 여러분 2차함수 적분하면은, 부정적분하면 2차함수를 뭐가 나오냐? 3차함수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3차함수에선 여러분이 뭐 좋은 거 알고 있냐면 비율관계라는 되게 좋은 걸 알고 있거든? 그거를 한번 이용해 볼 수는 없을까? 라는 데서 요 개념이 나온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이제 fx라고 할게. 여러분 일단은 그 밑에 그림 딱히 신경 쓰지 말고 요거만 일단 한번 보세요. 해놓고 제가 설명을 할게. 문제 풀면서 같이. 얘를
부정적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즉 한마디로 이 fx 얘를 도함수로 갖는 3차 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지. 그럼 걔를 구해보시면은 그림이 대충 어떤 식으로 나오냐? 요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얘를 이제 뭐라고 해보냐면은 large fx라고 해보자. 뭔가 좀 잘못 그렸네 그림을. 극대값을.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비율관계라는 걸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지금 알파예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 비율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고 또 여기랑 똑같은 요렇게 딱 나눠보시면 여기서도 좀 더 요렇게 그림을 딱 그려보시면은 우리 어떤 걸 알 수 있냐? 요렇게 내리고 얘네들 길이비가 전부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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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거 요거 알 수 있다 그치?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한 칸의 크기 보통 K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있죠 여기 요 비율관계 맨 아래쪽 여기서부터 여기 베타 여기까지의 적분값이 궁금한 겁니다. 자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아씨 왜 이렇게 근데 이거 휘어졌냐 그림이 왜 이래? 여러분 잠깐만 다시 그릴게요. 3차 함수를 먼저 그려야 되겠다. 이쁘게 다시 그릴게. 뭘 구하고 싶냐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적분값이 궁금한 거야. 여기를 그러면은 알파 베타 썼으니까 뭐 쓰지? PQ라고 해볼까? P. 그다음에 여기도 Q. 자 여기서 P랑 Q는 뭐냐면 비율관계에서 있는 그 끝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끝부분들. 그래서 여기서의 비율관계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적분값을. 자 그래서 P부터 베타까지 이걸 한번 적분을 해보자는 겁니다. P부터 베타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넓이를 A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B라고 하시면은 P부터 베타까지 이걸 적분한다는 건 A에서 B를 빼보자는 거겠죠. A에서 B를 빼보자는 거야. 넓이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잘 보세요. 얘는 정적분의 정의를 생각을 해봤을 때 F 베타에서 F P를 뺀 게 돼. 그치? 얘 정적분의 정의 생각을 해봐. F 베타에서 F P를 뺀 게 돼요, 그냥. 근데 잘 봐. F 베타에서 F P를 뺀다는 건 여기가 지금 베타 콤마 F 베타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P 콤마 F P란 말이야. 근데 애초에 내가 P랑 베타를 뭘로 잡았냐? 우리 그 비율관계에서 맨 끝에 있는 얘, 그 다음에 극소값인 얘, 요렇게 잡았거든? 그럼 비율관계에서 얘네들이 높이 어때요? 완전히 똑같지 않나? 그치? 애초에 우리 비율관계를 요걸로 잡잖아, 그쵸? 이렇게 딱 네모칸 만들었을 때 이 극대극소랑 같은 값을 갖는 요쪽을 우리가 비율관계 끝으로 잡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F 베타에서, 이거 라지 F죠. F 베타에서 FP를 빼면 이 값이 뭐가 나와? 0이 나와요. 그냥.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비율 관계를 만족시키는 요 값들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 맨 왼쪽에 여기 그 다음에 극대 그 다음에 변곡점 그 다음에 극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이렇게 5개의 값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왼쪽 극소값이랑 같은 값을 갖는 이곳 여기 P 여기서부터 이 극소값인 베타까지 적분을 한다는 건 여기 위로 쫙 올렸을 때 한 여기쯤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한다는 뜻이겠고 이렇게 적분하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오냐? 0이 나오겠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결국은 3차 함수에서 두 함수의 함수값 차이거든.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오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면 A 빼기 B가 0이잖아.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적분을 하잖아. 그럼 얘랑 넓이 B가 1대2라는 겁니다. 1대2.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이거 저게 넓이 B가 1대2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응용을 좀 하느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여기 X축이 있고 그게 이제 그 밑에 그림이거든. Y축이 있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A라고 하고 B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 여기가 1이고 얘 함수가 뭔지 모르는 거야. Y는 fx. 여기가 뭔지 모르는 A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A는 B다. 근데 A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두 개 넓이가 같을 때 요 나머지 한 근이 뭐겠냐. 이게 뭐가 되냐면 3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 얘가 뭐냐면 이 맨 왼쪽 여기가 뭐냐면 비율 관계에서 맨 왼쪽 얘죠. P. 그 다음에 1이 뭐냐면 1은 어디겠어? 여기가 1일 거 아니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 대 얘가 1대2입니다. 길이 B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우셔도 되기는 해요. 제가 이거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일단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뭘 한 거냐면 사실 우리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적분값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적분값 사이에 같은 관계가 있다면, 즉 여기 A의 넓이와 B의 넓이가 같다라는 말이 있다면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얘가 1, A. 자, 얘를 이제 적분을 한다고 치자면 요렇게 내려오겠고, 그 다음에 생긴 게 요렇게 생겼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했을 때 0이라는 거야. 적분값이. 그치? A랑 B랑 넓이가 같다는 건. 근데 0부터 A까지 적분해서 0이라는 건 FA에서 F0을 뺀 게 0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적분의 정의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정적분의 정의 때문에. 근데 FA에서 F0을 뺀 게 0이라는 건 FA의 값과 F0의 값이 같다라는 소리겠고, 근데 FA의 값과 F0의 값이 같으려면 A가 지금 극소값을 갖는 요 위치니까 얘랑 같은 값을 갖는 여기가 0이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비율관계에서 나오는 바로 그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0이고 극대값에서의 x값은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이게 1대 1대 1이니까 여기 값이 3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관계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솔직히 말해서 뭐 그냥 외우시려면 외우셔도 되긴 합니다. 만약에 여기 A의 넓이와 B의 넓이가 1대1이면, 즉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으면 요 사이의 길이 B는 1대2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상관없긴 해요. 아니면 이거 할 때마다 비율관계 써서 해도 괜찮고요. 어떻게 하시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그려져 있고, 2차 함수의 여기 왼쪽 여기쯤부터 여기까지 넓이 B가 1대1이라면, 넓이 B가 1대1이라면 여기 밑변의 길이 비율은 1대2가 된다라는 거. 1대2.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비율관계 이용한 상황이 나오겠고,
자, 두 번째로 밑에 이제 1대 루트 3 비율 관계를 이용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또 가끔 나오느냐면 예를 들어서 한 여기쯤부터 잠깐만 여기쯤부터 해가지고 여기 넓이를 마찬가지로 여기는 S1, S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S1, S2. 여기서는 아까 뭐였냐면은 A 대 B가 1대1인 상황입니다. A 대 B가 1대1인 상황. 그럼 밑변의 B는 1대2가 나오고. 자, 여기서는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은 S1 대 S2가 1대2인 상황도 간혹 가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2배 차이 나는 거야. 1대2.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넓이 B가 2배인데 얘는 2차 함수니까 정확히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정확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S1의 넓이는 어디랑 같다는 소리냐면 여기 넓이랑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각각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시면은 여기 가운데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거든, 2차 함수라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 S1과 S2의 넓이가 같다. S1과 2분의 S2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니까 여기를 이제 뭐 P라고 하면 똑같이 P에서부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까지 fx를 적분을 하시면 이 값이 뭐가 나오느냐?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넓이 B가 1대2니까.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f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f p를 뺀 게 돼. 근데 f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얘가 위치가 어디냐? 우리 옛날에 변곡점 얘기했던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위치가 애초에 요 3차 함수의 변곡점이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여기가 위치가 변곡점이란 말이야. 근데 변곡점이랑 fp랑 위치가 같네, 높이가. 그럼 얘는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 1대 루트 3 그 위치에 있겠다 이거야. 뭔 소린지 이해되시나? 이게 뭘로 보는 거냐면 이 정적분의 값을 얘를 부정적분한 함수의 함수값 차이로 보는 관점인 겁니다. 함수값 차이로. 그래서 이걸 3차 함수로 가져가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응용이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x축이 있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가 이제 1 여기가 3 이렇게 여기가 A.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S2라고 하자. 그 상태에서 S1 대 S2가 1대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S1 대 S2가 1대2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겠냐? 얘를 그대로 내렸을 때 요런 식의 함수가 나올 텐데 아이고 S1과 S2 넓이가 1대2라는 건 여기서의 함수값 얘랑 S2에서의 함수값 얘가 같다는 거야. 이거 두 개가. 그럼 이 변곡점에서의 함수값과 같은 함수값을 찾는 이곳에 x좌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1이고 3이니까 변곡점은 2였을 거고 극대값은 어디서 가지냐면 1에서 가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길이 b가 1대 루트 3이잖아. 여기 길이가 1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루트 3이겠죠. 그럼 a의 값은 뭐가 되냐? 2 빼기 루트 3이 된다 이거야.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도 그냥 적분으로 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거 그냥 다 적분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거든. 적분으로 하면 해결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거 fx식을 구해요. fx식을 구한 다음에 0부터 어디까지? 0부터가 아니지. a부터 어디까지? a부터 2까지 fx를 적분하면은 0이다. 그냥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오긴 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부터 여기 딱 절반까지 적분하면 0일 거 아니야. 이거 이용하시면 그냥 결과가 나와요. 근데 굳이 적분을 하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비율관계라는 걸 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좀 연습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연습하시면은 할 수 있다. 근데 이것까지 외우기에는 솔직히 좀 굳이라서 잘 안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뭐 굳이 안 외우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이 비율관계라는 걸 써볼 수가 있겠고 그건 이제 언제 사용하냐 보통은 2차 함수의 정적분 상황을 3차 함수로 가져갈 때 사용을 한다. 근데 여기서 비율관계는 모르시더라도 뭐는 알아야 되냐 이건 좀 중요합니다. 정적분 값은 부정적분의 함수값 차이예요. 부정적분의 함수값 차이.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뭐 이것까지 비율관계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정적분 값은 부정적분의 함수값 차이다. 이 관점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율관계를 안 쓸 거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요거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실 비율관계가 이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은 경우 중에서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번에는 비율관계 안 쓰고 하는 거 얘기할게요. 요렇게 함수가 있어, 2차 함수가. 여기가 예를 들어 A고 여기가 C라고 할게요. 여기가 B고 문제가 예를 들어 어떻게 나오냐면은 S1과 S2 이렇게 있을 때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나오는 거야. 이게 사실 좀 전에 봤던 그 비율관계 얘기입니다. 비율관계 얘기. 근데 여기서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 이게 같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거야. 얘를 왼쪽으로 넘기시면 A부터 B까지 fx dx에다가 더하기 B부터 C까지 fx dx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같다가 나와요. 식이.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윗끝 아래끝이 서로 이렇게 같으니까 얘네를 하나로 통일을 딱 시켜주면은 A부터 C까지 fx dx가 0이다가 나옵니다. A부터 C까지 fx dx가 0이다.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거긴 합니다. 여기 A부터 C까지 쭉 적분을 하시면은 그 적분값이 0이 될 거라는 거야. 왜냐면은 S1은 플러스고 S2는 마이너스일 거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쭉 적분하시면 0이 된다. 라는 결과를 이용하시면 사실 아까 뭐 비율관계 몰라도 그냥 다 풀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게 사실 가장 이제 원칙적인 방법이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어디지? 50페이지로 갈게요. 50페이지가 아니지. 3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9페이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 자, 이거 두 가지 방식으로 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다. A 대 B가 1대2다. 사실 이런 문제 풀 때 굳이 비율관계를 쓸 이유가 솔직히 크게 많지 않긴 해요. 써도 되긴 하지만 A 대 B가 1대2라는 건 여기 이 함수는 여기 중간 대칭 축에 대해서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 4다 그치? 0부터 4까지 적분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겠냐? 0이 나온다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A 대 B가 1대2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정확히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B가 될 겁니다. A 대 2분의 B는 1대1이란 말이야. 그래서 0부터 4까지 뭘 적분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k 이걸 적분하시면 얘가 뭐가 나오냐? 0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비율관계를 좀 활용을 해보자면 여기 위치가 4예요 그쵸? 여기 위치는 0이야. 근데 아까 전에 비율관계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얘가 만약에 1대2면 길이 B가 1대2면은 얘 대 얘가 1대 루트 3이에요. 1대 루트 3. 그래서 그걸 이용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긴 하겠다. 이 근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솔직히 굳이긴 해요. 굳이긴 해. 그래서 내가 비율관계는 크게 강조를 안 하는 거야. 적분에서는 비율관계 쓰는 것보다 그냥 계산하는 게 오히려 나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쓸 수 있으면은 써보시고 모르겠으면 그냥 안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1대2니까 여기 길이가 4다. 그럼 여기는 루트 3분의 4겠죠? 4 빼기 그럼 루트 3분의 4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뭐 크게 무방하기는 합니다. 근데 굳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앞에서 1대1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페이지에 46번 같은 경우 요거 보시면은 이제 1대1 상황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실 내용은 끝입니다. 내용은 끝이고요. 그 앞에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는데 22, 23 요거 두 개 한번 해보세요. 22, 23 아니 숙제하고 있어. 안 보낸다? 그러면 수업은 들어야지.
22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냥 적분 구간 하나하나 나눠서 하는 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얘도.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적분 구간 나눠서 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야. 근데 어쨌든 내가 하는 게 뭐냐면 두 도형 사이의 넓이니까 결국은 그냥 단순하게 이거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까지 절대값 1 빼기 x제곱 빼기 1 dx. 굉장히 끔찍해 보이긴 합니다. 굉장히 끔찍해 보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뭐 절대값은 그냥 애초에 원래 붙이는 거니까 당연히 붙이는 거고, 어차피 y는 1이 이 함수보다는 크니까 절대값은 굳이 바깥쪽엔 안 취해줘도 되겠죠. 요거를 구하라는 거지, 결국은. 근데 이제 여기서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1부터 루트 2까지는 그냥 그대로 양수값이 나오겠고, 마1에서 1까지는 음수값이 나오니까 뒤집은 거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한 계산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뭐 2배 하면 되겠죠, 그냥.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마이너스 루트 1까지는 1 빼기 얘가 그대로 나오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어디부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냥 요거 계산해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1 빼기 이번에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dx. 그 다음에 이거 전체에다가 그냥 2배 하면 되겠죠. 요렇게. 뭔 소리인지 이해되나? 애초에 적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중간을 잘라. 여기까지. 어쩔 수가 없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함수가 다르잖아. 지금 이 가운데 있는 함수랑 이 함수는 달라요, 서로 생긴 게. 그렇기 때문에 적분을 할 때 애초에 구간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적분을 하시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다. 근데 이 적분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아요. 좀 짜증이 나. 그치? 계산이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적분 공식을 쓰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가 여기거든? 여기? 그럼 원래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아래쪽이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원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냐? 전체 넓이 요만큼에서 이 가운데 부분 여기를 2번 빼시면 되겠죠. 그럼 적분 공식 각각 한 번씩 쓰면 될 거 아니야. 첫 번째로 넓은 부분의 넓이, 전체 넓은 부분. 전체 넓은 부분의 넓이는 6분의 1 곱하기 길이 얼마? 2루트 2죠. 여기서 뭘 빼냐면 2 곱하기 6분의 1에 끝. 최고차항 계수 1 맞냐 근데? 1 맞네. 끝이다 이거야.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공식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 쓰는 상황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 처음에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2차 함수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입니다. 2차 함수 공식, 그 적분 공식이 사용 가능해요. 근데 모르겠으면 그냥 적분하세요. 솔직히 계속 얘기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적분하시면 돼, 그냥. 알겠죠? 자, 23번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애초에 이 도형을 그리는 것부터가 이제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나? 오른쪽 그래서 접으면 돼요. 자, 뭔 소리냐면 잘 봐. fx를, 이건 알아야 돼.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요렇게 한번 써볼게. x제곱을 이렇게 쓸게. 그러면 저거는 이거예요. 왜냐면
절대값 x는 어차피 제곱해도 그냥 x제곱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애초에 이 식이 뭐가 되냐? 애초에 이 식이 그냥 요게 됩니다. 이 식이 이거야.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잘 봐. 두 개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 x가 만약에 0보다 크면 그냥 이 값이 fx가 나올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이 값이 뭐가 나오냐? f-x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근데 이 관점을 한번 잘 볼게요. 이렇게 해서 뭐 물론 그냥 하나씩 대입해서 구해도 되지만 얘는 그냥 뭔 소리냐? x가 0보다 클 때, 즉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fx 그리라는 소리겠고, 자, 얘는 잘 봐. x가 음수면 f-x를 그리라는 거거든? f-x. 근데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건 이 fx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거예요. 자, 이거 숫자 내가 넣으면서 하나씩 보여줄게. 그럼 일단은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fx 그리면 돼. 0보다 클 때는 그냥 fx 그리면 되니까 fx를 그냥 그릴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0보다 클 때는. 근데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 f-x가 나와야 돼. 근데 이 의미가 뭐냐? 잘 봐요.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냥 f1이랑 똑같다는 거고,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f2랑 똑같다는 거고, 마3을 넣으면 f3이랑 똑같다는 거야. 뭔 소리야? 이 오른쪽 부분이 그대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짱구 궁뎅이 이렇게 나옵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되나? 근데 이게 이제 식으로 봤을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값을 구해보면 이제 3이니까 뭐 계산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지금 둘러싸인 부분 넓이 여기다,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0부터 3까지 이 함수 적분하세요. 그리고 2배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또 공식을 쓸 수가 있겠지. 어떻게 쓰냐? 잘 보세요.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어쨌든 이건 지금 이 오른쪽만 그래서 2배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 오른쪽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 부분의 넓이에다가 이 삼각형을 더하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의 넓이 구할 때 뭘 쓸 수 있다 이거야? 적분 공식을 쓸 수 있다 이거야. 이 아랫부분의 넓이는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 한계수 1 곱하기 3의 3승이겠죠. 여기 넓이 S. S1, 여기 S2. 이게 S1이겠고, S2는 얼마가 되냐면 그냥 삼각형인데 여기 0, 마3이네 여기도. 0, 그러면 2분의 9네 그냥. 이 두 개 더하면 끝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 적분 공식이라는 게 그냥 언제든지 계속 쓰여요. 2차 함수에서는 특히나 내 마음대로 잘라도 되잖아. 이게 굉장히 이점이야. 직선을 통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잘라도 거기다가 공식을 쓸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를 넓이를 구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볼 수 있으면 좋아요. 못 보겠으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냥 적분하세요. 열심히 손으로 계산하시면 돼.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시험 보고 마치겠습니다.